오늘도 한번 떠보겠습니다. 쌍폭격기 신지호라고 할 뻔했어. 신인규, 김지호 두 분과 함께 박인호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친 텐션. 네, 비타민 평론. 비타민 평론 또 왔습니다. 오늘 활주로가 확보됐네요. 다행입니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예. 들어와 보니 1,100명의 우리 네. 시청자가 있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좋아요 버튼,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박인호 응원 댓글 또 슈퍼챗 많이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어제 저녁에 뻥뻥 터졌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 관련된 녹취, 또 김영선 의원 관련된 녹취가 터졌어요. 아니, 저는 눈을 의심했는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가 고맙다면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라 해. 야. 선물. 이런 공천 선물. 공천 8일 전에 공천 8일 전에 8일 다 알고 전에 있구만. 녹취된 음성. 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5월 10일 날 공천 발표가 있었는데 네. 5월 2일 날 명태균과 강혜경 씨는 이런 대화를 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게 되게 우려스러운 게 이제 아이들이 네네. 자라면서 하도 안 좋은 걸 보다 보니까 엄마 나도 공천 사줘 막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선물이란 표현을 어떻게 공천에다가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게 공적인 공직자 후보 추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를 공적으로 추천하는 게 이제 공천인데 이걸 4천을 넘어서 가지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네. 야 이거 선물로 너 저기 창원 의창 땅 가져가라. 아 이거는 아니 진짜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중대 범죄 혐의가 이제 어제로서 이제 저는 뭐 거의 입증이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판이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로까지 공천권을 선물로 생각했다라는 그 선물. 인식이 너무 위험한데 네. 지금도 대통령 그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 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앞으로 또 뭘 선물로 줄까요? 창원 산단 너 가져 선물. 또 대전에 뭐 너 가져 선물. 공천권 또 너 가져.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국정 농락이다. 아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 사실이 아니라면 네.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들이 또 나대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아침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직은 뭐 입장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확인도 해봐야겠지만은. 할 말이 없겠죠. 사실이니까. 야, 그러니까 이 선물이란 게 어떤 뭐 뭘 이제 받았으니까 뭐 고마운 게 있으니까 선물 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선물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고마움을 줬으니 거기에 따라서 선물로 이거 준다, 주고받기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론조사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고마움을 느꼈으니까 선물 줬다. 여론조사가 미공표된 여론조사가 정말 대선 캠프에도 쓰였느냐 이런 의심이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겠습니까? 공천 거래라는 말을 네. 넘어서 이제는 공천 뇌물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지 것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줬다라는 네. 것도 문제지만은 뭔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줬겠죠. 그럼 그 도움이 뭘까? 그러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경선을 뛰면서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여론 조작 과 관련된 내용들의 주고받음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지금 대가로 준 거다라는 그 증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 경선과 또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그 명태균의 보고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수사도 불가피하고요. 네. 이게 원래는 여론 조작, 뭐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이렇게 출발했다가 이제는 공천권을 매개로 한 거래 뇌물 사건으로 이제는 이게 더 비화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뭐 맨날 수사 촉구하는 것도 이제 입이 아프지만요. 이거 수사 안 하면 덮어준 검사까지도 어차피 특검 해가지고 다 수사해야 됩니다. 정말 그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무슨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다. 그러면 다 바지관리위원회다.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그냥 네. 그냥 허울만 좋을 뿐이지 다 뒤에서 유력 실력자들이 권력자를 돈 주고 사고 파는. 뒤에서는 그냥 그렇게 선물로 주고 네. 또 월급 반띵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아무런 정말 신용불량자 사기꾼이 정말 그 판을 치는 네. 그 사람이 공천권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용불량자 사기꾼이 공천권자지 공당인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나 당대표가 공천권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네. 공천선물위원회, 공천거래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거래했고 선물로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 뇌물이에요, 뇌물.
그러니까 뇌물. 선물이라는 것은 명태균의 그냥 발언의 표현인 거고 표현이 이 선물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여론 조작에 대한 것을 네. 무상으로 받고 그다음에 그 대가 거래로서 선물로 표현되는 이 공천을 줬기 때문에 신성한 공천권을 가지고 거래했다라는 것도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지만은 네. 법률적으로는 사전 수뢰죄 뇌물에 이거는 성질이 더 가깝다. 아.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참담했던 적이 없어요. 지금은 매일매일 저 녹취록을 들으면서 네. 우리가 당연히 진상 규명해야죠. 근데 진상을 규명해 들어가면 갈수록 너무 경악스럽고 너무 더럽고 추악한 이 정치적 거래, 이 뒷거래 네. 이게 지금 드러났고 지금 이런 뒷거래를 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지금도 국가의 기밀과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정말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게 비단 저의 심정만이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걸 들으시고 이 상황을 알아가시면 알아가실수록 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는 공천 거래소를 여는 게 좋아요. 여의도에 아. 증권 거래소, 그다음에 부산에 선물 거래소가 있죠. 상시화된 거. 국민의힘에는 공천 거래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네. 얼굴 마담, 아. 네. 얼굴 마담으로는 이준석, 아. 실질적인 오너는 김건희. 그다음에 그 회사의 전략 이사는 네. 명태균으로 해가지고 뭔가 공천 장사를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야. 뭔가 여론조사를 상납하면 공천을 받고, 네. 공천 헌금을 상납하면 공천을 받는.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 거래소를 성립해야 된다. 거래 소장은 이준석. 그렇죠. 전 얼굴 대표. 마담은 이준석 해야 네. 돼. 거래 소장.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예. 아니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좀 비현실적으로 좀 느껴질 정도예요. 지금 녹취록 쏟아져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공천 개입, 그러니까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다가 여론 조작도 나오고 이제는 이게 둘이 만나가지고 공천 오작교처럼 만나가지고 공천권이 선물로 거래되는 이게 예. 뇌물이란 말이에요. 결국 뇌물. 공천 뇌물로 지금 끝나가고 있는 이 결말을 보고 있자니 네. 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참담하고 아니 민주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정말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정말 그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네. 일궈온 민주주의거든요. 이게 그냥 아하. 거저 얻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정당 민주주의예요. 정당이 민주적으로 잘 운영돼야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거고 정당이 얼마나 소중한 기관입니까? 헌법기관이에요. 네. 근데 그 신성한 헌법기관에서 당 대표라는 자 그리고 외부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당무에 개입하고 네. 그 개입되는 게 현실로 결과값으로 나오고 그걸 명태균이라는 자가 뒤에서 녹취록으로 막 하루 전 6일 전에 공천됐다는 사실 떠들고 다니고 그게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입니다. 헌법기관이에요. 그 사람 세비에 대해 가지고 네. 1원 한 장 틀리면 나 다 물어버린다. 그런데 진짜로 현금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세비를. 아 저는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부정부패 스캔들을 봤지만은 어떤 이권을 해먹었던 것보다 이거는 너무 심각하고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의 선거권, 참정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네. 민의를 왜곡시키는 아주 중대한 파렴치 범죄이기 때문에 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이 민주주의를 형해화시켰다라는 이 범죄는 정말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네. 중대한 범죄다. 아. 저 근데 왜 검찰이 수사 안 하죠? 왜 검찰은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그 공천 선물, 공천 거래 행위가 옛말로 하면은 매간 매직입니다. 매간 매직. 돈을 네. 주고 벼슬을 파는 그 매간 매직 행위를 지금 서슴지 않고 아주 그냥 서슴지 않고 행한 것인데 네. 매간 매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났냐?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수돗물 그렇죠. 노량진 가서 그냥 해양 수돗물을 그냥 퍼 마시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그냥 10여 차례 그냥.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었을 때 아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했어요.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매간 매직으로 국회의원직을 다니까 국민들 눈은 이제 국민들 이거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그렇죠. 국민들 그냥 그런 여론, 언론 국민은 네. 하나도 안 무섭고 나한테 공천 선물할 사람 네. 그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냥 내가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다. 그래야 내가 또 공천을 받겠다. 이 사람들의 행태가요. 예. 충성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공천 컷오프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개혁신당 이준석 또 대표 거래하러 가. 또 실물사 거래하러 가. 예. 그렇네요. 이게 연결되네. 홍매와 회합을 한 거 아닙니까? 홍매와 예, 회합. 그런데 요새 이준석 의원 네. 왜 이렇게 말이 많죠? 본인이 뭘 잘했죠? 말이 아니 많더라고요. 예. 매감 매직의 지금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 센터에 있죠. 센터. 그 당시 대표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죠. 아 나는 몰랐다?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이준석 모르게 창원 의창에 우리 김영선 의원 공천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 본인이 고백해서 김건희 여사와 정말 긴밀하게 소통했다. 네. 명태균 씨와는 거의 뭐 지금 형제처럼 케미가 아직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 비호하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이준석 씨뿐이 없어요. 혼자 비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준석 의원이 자신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네. 그분은 어차피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할 그런 정직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결국에는 사법적 전 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하.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따지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표였고 공천이 본인 지휘 아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그것도 공천 뇌물성에 가까운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네. 몰랐다? 아니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뭔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디 진짜 작은 가게도 맡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음. 아니 맡겨놨다가는 그러면 그 가게에서 배임죄, 횡령죄 다 발생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아하. 그러니까 공적인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중차에 대한 문제점에 지금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혐의를 축소하고 오히려 혐의의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이라는 자를 계속 변호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의 당시 당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도 못 느끼는 정도의 도덕성이거든요. 그럼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인용한 의원의 말이 맞는 거예요. 도덕도 없고 준법 의식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서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 근원적인 물음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주권자예요. 근데 이 민의가 정당에서부터 다 조작으로 거래로 왜곡이 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바꿔 읽을게요. 네.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명태균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김건희, 명태균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이제 조작에 놀아나고 저런 더러운 뒷거래, 정치권의 더러운 뒷거래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민의를 투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자라는 그 허황된 그 표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허탈하시겠습니까? 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못 느끼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양심에 촉구하거나 책임을 느끼라고 해서 느낄 사람들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의 단죄를 저는 가장 엄벌에 전 쳐야 될 것이다. 저는 네. 가장 강력한 수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뿌리를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헌법 1조 1항, 2항 이것조차도 우리는 지켜내지 못하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분기점.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2부속실을 만든다. 제2부속실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특검도 안 되고 특감도 안 되고 제2부속실로 가겠다. 이거 설치로 이제 퉁치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그런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들이 어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네. 이제 그런 통치 행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황제 관람 이런 거 계속 하고 싶은데 뭔가 밖에서 비난이 많다 보니까 뭐는 네. 해야겠고 그래서 고육주책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니 뭐 제2부속실 하나 설치하고 말게 그런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하고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이게 뭐 서면사가 얘기도 나오다가 제2부속실 이제 뭐 다음 달에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왜요? 이게 좀
TV도 안 보나?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면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뭔가 응원하는 사람들 얘기만 본인을 듣고. 좋아하는 그런 보수 꼴통 유튜버들만 보면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면담할 때 네. 한동훈 대표가 항의를 했대잖아요. 아니 음. 왜 꼴통 보수 유튜버들이 저를 그렇게 공격합니까? 그 대통령실은 황당하다. 뭐가 황당해? 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얘기 하겠어? 그 보수 꼴통 유튜버를 네. 대통령실하고 김건희 여사 일족들이 관리한다는 확증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런 것들만 보고 그냥 네. 앉아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여론 수렴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 아하. 그 김대남 예. 전 행정관도 예,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도 꼴통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행정관들도 뭐 이렇게 써주면서 에이 꼴통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네. 그냥 자기 그냥 그 세계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2부속실 누가 하라 그랬어? 누가 하라 그랬어? 본인들이 한다. 아니, 그러니까 제2부속실도 그래. 본인들이 폐지했잖아. 그렇죠. 공약으로. 맞아요. 그 누가 하라 그랬어? 누가 폐지하라 그래서 본인들이 폐지하고. 폐지했다가? 아 이제 그럼 제2부속실 살리겠다. 아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누가 하라 그랬어? 그러면 그런데. 야당에서 하래. 야당 한 인사가 제2부속실 하면 좋겠네요. 그냥 한 인사가 얘기하는 국민 아니 민주당 공약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아니 그냥 뭐 하는 건지 뭐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정관들까지도 대통령의 그런 통치 행위, 그다음 김건희 여사의 그런 활동을 뭔가 꼴통으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굉장히 존중합니다. 아.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꼴통이라 했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죠. 누가 한동훈 대표한테 최혜병 특검 하라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 나와가지고 표가 필요하니까 전당대 당대표 출마하면서. 출마하면서 예. 스스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스스로 안 지켜요. 이게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께서 설명해주신 대통령실의 행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하.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또 뜨거 해놓고서 또 번복해가지고 또 이런 식의 말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더 이상 이제 희망도 없는 거고. 아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분식집에 갔는데 저는 예. 매운 걸 못 먹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네. 그럼 최소한 돈가스 내지는 치즈 돈가스가 나와야 뭘 먹을 거 아니에요. 잘못 나오더라도. 네. 근데 갑자기 막 쫄면 나옵니다. 떡볶이 나옵니다. 난 매운 걸 못 먹는다고. 네. 돈가스 시켰으면 돈가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엉뚱한 쫄면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하고 있으면 그 분식집이 영업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상점 주인이 분식집 주인이 예. 잘못했다고 시인도 안 해요. 돈은 받아 먹으면서.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 분식집 사장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돈가스가 들어갔고 주문이 들어왔으면 돈가스 내지는 최소한 주문을 잘못 이해하더라도 치즈 돈가스 정도 나와줘야지 먹든지 말든지 하는데 네. 쫄면 내오면서 먹으라고 하면 그 되겠냐고요. 제2부속실 네. 특별감찰관 다 쫄면이거든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돈가스 갖고 오라고요. 돈가스. 돈가스 특검. 국민들은 특검 얘기하고 있어요. 특검 돈가스. 특검 돈가스. 과거에 대해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법 앞에 평등하다. 김건희라는 성역을 만들지 말아라. 특혜 만들지 말아라. 예외 만들지 말아라. 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돈가스에 대해서는 조리할 생각 1도 안 하고 예. 쫄면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예, 돈가스 좋아하시나 봐요. 좀 배가 고파가지고 비유가 예. 딱 떠올랐습니다 그냥. 맛있는 비유입니다. 예 맛깔나게 저 뿌려봤습니다. 보수의 종말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보세 종말이. 근데 너무 대화가 안 되잖아. 이거 너무 이제 심각한 지경까지. 제가 그 전에는요 네. 비판할 때 그렇게 목소리 크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목도 아프고 예. 그냥 좋게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승부를 했는데 이제는 이 논리를 가지고는 얘기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순환에 빠지면서 막 제 뇌의 알고리즘이 꼬여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지경까지 와버려. 아주 이제 중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 정치 논평을 하지만 이렇게 격 떨어지고 수준 떨어지는 정권을 처음 겪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공천 관련해서 이러한 네. 의혹, 범죄 의혹이 불거지면 예전에는 국민의힘 차원에서라도 네.
어떤 석고대죄하고 아하. 진상 규명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보수가 그런 품격은 있었거든요. 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꽝 같아. 그냥 이렇게 타조. 사냥꾼이다. 국민들이 사냥꾼인가? 아유 그냥 이렇게 고개에다 그냥 저 숲에다 머리 박고 나는 못 봤다. 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론하기도 좀 진짜. 민망할 정도로 격이 떨어진다. 국민들은 음. 얼마나 복장이 터집니까? 오늘 네. 어제 우리 환율이 1,400원으로 급등했어요. 아, 급등했다가 뭐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좀 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1,400원이면요. 예. 진짜 외환 위기 때 왔던 그 금액이거든요. 음. 이거 1,400원부터 확 무너져가지고 막 맞습니다. 2,000원 가고 막 1,900원 가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하하. 나라 경제가 엉망이고. 네. 아니, 그래요. 이런 환율을 방어하는 외평채 기금을 세수 결算나서 거기다 다 그냥 쏟아붓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제 기재위 국감에서 아니 긴축 재정을 하는데 했더라고요. 예. 왜 세수 결손이 납니까? 아니, 건전 재정 한다고 긴축 재정 해갖고 예. 국민들한테 25만 원 한 명당 주자 그러니까 나라 망할 포퓰리즘 한다고 그렇게 개거품을 물더니 그냥 부자 감세하고 네. 온갖 특혜 다 주고 네. 그냥 세수 펑크나고 재정은 악화되고 예. 경제는 망하고 안보 불안 조성하고 유사일에 이런 정권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윤석열 정권 걱정이 많이 되고 이제 윤석열 정권보다 국민이 걱정됩니다. 국민이 걱정된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노영희 변호사가 김어준의 겸손인다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2022년 3월 23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사이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가 이준석이가 부탁을 해서 그 RDD로 강혜경 씨가 그랬더니 경기도지사 그걸 좀 조사해 달라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내일 하면 된다 RDD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명 씨가 강혜경 씨한테 부탁한 내용이 녹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줬다는 겁니다.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명 씨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게 노영희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다. 계속 뭐 여러 차례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7, 8회 정도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이준석 당시 대표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비용 문제라는 겁니다. 조작 얘기가 아니고 비용 문제긴 하지만 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준석 지금 의원과 명태균 씨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거는 실정법 위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사로 어. 밝혀야 될 내용인데 일단 내용만 보면 명태균은 김건희에만 비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선의 비선. 제가 복비선이라는 얘기도 썼었는데 네. 김건희를 통해서 비선 역할을 한 것도 맞지만 이준석의 비선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렇게 하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치인들은 그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해 온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정치자금법 상에서는 결국에는 회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는 거고 이게 또 기부행위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기부를 받고 하다 보면 그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법에서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런 회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는 명태균 씨가 지금 논리를 좀 잘못 가고 있는 게 네. 본인이 무상으로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무상으로 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정치자금법대로 해결을 안 했잖아요. 기부행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도 당 대표였으니까 당 조직을 활용해서 정상적인 계약을 맺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 없겠죠.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정상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미래한국 연구소도 지금 차명으로 운영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계속 뒤에 숨어가지고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직거래를 당대표가 트다 보니까 저런 실정법 위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는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니까 네. 저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아하, 이것도- 저는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엄청 심각한 이준석 문제예요. 국회의원한테 제안할 게 있어요. 네. 두 가지로 제안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무상으로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한번 거짓말 탐지기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나도 걸게. 나도 거짓말 탐지. 너 뭐하냐?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에 대북 선거를 했냐 안 했냐? 예. 내가 당시 경기도에서 비서관이었잖아요. 아. 그건 쌍방울 한번 나 내기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막 여기다 막 다 떳떳하게. 걸고, 네. 거짓말 탐지기 하고 정말 진실이냐 아니냐 오마이에서 한번 개최 한번 해주세요. 저는요 이준석 대표가 무서워서 못 나와요. 도망가. 99%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는 말투가 비슷해요. 예. 그때 당시에도 김영선 의원 그 창원의창에서 공천 받을 때 그럼 여론조사 가져와 네. 사무총장에게 던져줄게. 그 싸가지 없는 말투가 평소 쓰는 말투 아닙니까? 뭐 던져줄게 사무총장한테. 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뭐 자기가 무슨 경기도지사와 무슨 상관이야. 그때 네가 당 대표였잖아. 그때 네가 서울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도 이기고 싶었잖아. 네. 당 대표니까 당연히 그게 필요한데 지금 와서 내가 경기도지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말이 됩니까? 본인이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 엄청 열중했어요. 제가 그 기억을 해요. 네. 경기도니까 또 잘 네, 알아. 잘 알아요. 그리고 막 선거가 끝난 후에 경기도 이준석 때문에 졌다. 대통령에서 뭐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선거운동 안 해가지고 그 섭섭하다. 맞아요. 굉장히 비중 있는 선거였고 사실은 지자체 중에 제일 큰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를 네. 국민의힘에서 탈환했다면 정말 용이 여의주를 문 것처럼 정말 민주당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명태균이 경남에 있는 사람인데 경기도 선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걸 그럼 자기 생돈을 들여서 조사를 했겠어요? 저는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지금 저렇게 거짓말하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증거가 없다 생각하는 거야. 네. 잡아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또 명태균의 아하. 황금폰이 있기 때문에 파일을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기서 하나 예, 중요한 예. 게 뭐냐면 저게 이제 전형적인 먹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먹튀했다가 지금 명태균하고 엮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네. 이준석 의원이 그런 윤석열 대통령한테 후한무치하다 그랬는데 자기는 더 후한무치하지 않습니까? 더 먹튀죠, 더 먹튀.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러잖아요. 사기꾼을 사기친 사기꾼들은 도대체 뭐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게 이준석 의원의 지금까지 명태균에 대한 입장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명태균은 맞는 말을 많이 한다. 명태균을 옹호하면서 명태균이 맞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게 이준석 의원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그 맞는 말을 많이 하는 명태균의 육성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하. 명태균은 맞는 말을 많이 하니까 준석이가 경기도지사 이기는 RDD 방식의 여론조사 몇 개 좀 달래.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나왔던 뉴스토마토의 그 박형환 기자가 이준석 의원의 그 워딩을 따다가 예, 보도를 예. 했잖아요. 보도했죠. 그 워딩은 네. 이준석 본인이 10월 3일에 한 말이에요. 그 워딩 자체를 부인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맞는 말을 한다라고 전제를 깔아놓은 명태균에 대한 그 진단이 그럼 틀렸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본인의 인터뷰를 부정하면 10월 3일에 이준석과 10월 29일에 이준석이 지금 싸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동시에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네. 그 모순이란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가장 센 칼과 가장 센 방패는 없는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준석 의원이 지금 왜 이런 모순에 빠졌냐? 네. 거짓말을 하니까 모순에 빠지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거짓말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입장 밝힌 거. 아하. 그 결국에는 명태균은 맞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네. 맞는 말을 하는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여론조사 결과 줬다라는 거니까 이건 수사에서 밝힐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입장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준석 의원도 수사 대상이 될 아 수밖에 진짜 핸드폰 없다. 다 까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 핸드폰 다 까면 거기 저 증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까야 돼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이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내일 이제 취임 100일 또 기자간담회까지 하면서 기자들과 얘기를 할 텐데 새로운 보수 브랜드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 브랜드라고 하니까 또 신인규 변호사가 좀 민감하게 받는 무슨 뭐 종말 브랜드 발표하는 종말 거예요? 브랜드. 보수 종말됐다는 선언인가요? 어떻게 하면은 종말을 잘 맞을 촉진시키는 것인가? 촉진 브랜드인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브랜드 얘기를 하면서 강강약약. 보수당은 강강 양약.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겐 강하고 약한 사람에겐 약하다. 이게
보수의 실질 모습이다. 보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강강약약 이걸 자신의 새로운 브랜드로 밀려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이 평가하십니까? 자세로 표현하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이고. 이거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강해 팔 이렇게 해가지고 강해 보여. 팔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강해 이게 보여. 그 전형적인 강약약강 아닙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네. 강한 보수의 모습? 아이고. 아니 그 티타임 할 때 저 자세죠. 네, 저 자세. 네, 네. 저게 전형적인 강약약강 자세인데 아하. 무슨 또 브랜드가 강강약약이라고요? 강강약약. 그럼 저 자리에서 들이댔었어야죠. 윤석열 대통령 강자에게 들이대지도 못하면서 네. 빨간 파일 들고 있다가 쪼르륵 그냥 뒤로 뒷걸음질해서 나왔으면서 네. 무슨 강강약약 같은 여기 소리를 너무 합니까? 약한 모습이었죠 여기 강한. 아니 저기 윤석열. 어디에 강강이 있어요? 강강이 그거 아닙니까? 강자에게도 소신 있게 들이대고 그렇죠. 잘못이 있으면은 내가 부러질지언정 들이대겠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검 받으세요. 네. 이게 강강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이 자세에 한번 끼게 해가지고 강약약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네. 특감으로 도망간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조차 못하는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새로운 브랜드라면서 강강약약 예, 이러면은 저 굉장히 황당합니다. 아. 그냥 보수의 종말 브랜드 제가 드릴게요. 뭐, 쓰세요. 보수- 보수의 종말 종말로. 쓰세요. 예, 제가 뭐 인세 한 1% 드릴 수도 있어. 쓰세요 그냥 차라리. 아 정말 제가 볼 황당합니다. 때는 새로운 황당해. 브랜드. 보수의 종말로 해라. 종말이 아 제가 이번에- 저작권을 받아야겠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보수의 종말이 이번에 대히트를 쳐서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거고 네. 2편으로 이준석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써주십시오. 이준석의 멸망. 챕터 3, 4에 들어와 네, 있습니다. 이준석 멸망 삼사 다 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예. 사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뭐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장난으로 뭔가 좀 국면을 전환하고 네. 이미지 업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했을 때 그냥 집에 가버렸잖아요. 집에 갔으면 삐졌어. 갔다 와서 얘기도 좀. 특감이 아니라 특검을 했어야죠. 특감이 아니라 특검을. 네. 와가지고 뭐 특감 되지도 않는 그게 그게- 강강이지. 그게- 강강. 그게 뭡니까 그게? 아유 특감이 뭡니까? 그거 좀 생각하네요. 감이 많이 골머리 좀 썩었을 것 같아. 뭐 네. 피하기는 피해야겠고 어떻게 해야 네. 되나 그냥 가만히 있기는 뭐하고 좀 어정. 그러니까 한동훈 아, 대표한테 항상 음. 그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이도저도 아닌 대표. 이도저도 이도저도 아니에요 정말. 계속 이도저도 아니에요. 정말 갈 듯 말 듯 네. 하다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렇게 다가오면 다시 그냥 특감으로 가는. 그러니까 네. 특감이 아니고 한동훈 정치는 특간이에요. 특간. 특별하게 간을 봐. 네. 계속 간을 봅니다. 야 특간 정치.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네. 이게 이상하게 특간. 안철수가 가니까 안철수 의원이 물을 이렇게 만들어. 안철수 가고 어. 한동훈의 간보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특별하게 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무슨 감 많이 특간 같은 떨어졌어. 소리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특간 정치로 좀 정정해 특간 주시죠. 정치다. 간을 너무 많이 긍정하고 봅니다. 강화해서 그렇게 보수 유권자들이 아이. 밀어줬으면 기대에 네. 부응을 해야지.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하. 자, 근데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보수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이어가 보면은 특별 감찰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내부 싸우고 분열 모습이에요. 예. 김정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의총에서 논의하고 표결까지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뭐 친윤 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일이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제 SNS에 여당 지도부가 정책 추진할 때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비공개로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고 국민 앞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지도부처럼 대통령 권위를 짓밟고 굴복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정책 추진하는 거 무모한 관종 정치입니다. 박근혜 탄핵 전야가 그랬습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오기 싸움이 전국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김태흠 충남지사도 관중이라는 말도 한동훈 대표한테 썼었고 이 면담 전에 썼었고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모습 이거 뭐 이 힘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근데 이러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명분과 실리가 다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감 가지고 왜 싸웁니까? 네.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국민들은 특검을 하라 그랬지. 아까 이제 돈가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돈가스 시켰는데 쫄면 가지고 지금 맛이 짜다 맵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특감을 놓고 뭐 표결을 한다? 저는 이렇게까지 국민적 민심을 못 읽을 수가 있을까? 전 이제는 보수의 멸망, 보수의 종말로 가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최소한 특검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고 지든지 간에 명분이라도 살아남아 있어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수사해라, 김건희 압수수색해라, 김건희
똑같이 법의 평등권에 따라서 음. 똑같이 조사받아라 이러고 있는데 엉뚱하게 특감으로 가가지고 하냐 마냐 해서 표결해가지고 네. 소위 말해 싸움을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개파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는 개파 싸움이 아니라 개판 싸움이 되는 거야. 개판 싸움. 이 개가- 투견장이 되는 거야. 투견장. 그러니까 저는 명분과 실리가 없는 이런 싸움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게 너무 웃겨요. 아. 아니, 웃겨 진짜 웃음이 나와요 저는. 아니, 너무 진지하면 웃기잖아요 우리가. 네. 왜 이상한 내용 갖고 둘이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진지할 상황이 아닌데. 너무 웃음이 나와 헛웃음이. 아. 왜 이럽니까 이분들 진짜. 오마이 뉴스 좀 보라고 좀 하세요 진짜. 왜 안 봅니까? 이게 싸움 거리가 됩니까? 특감 근데-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박근혜 탄핵 때도 이렇게 싸우다가 탄핵됐다. 음. 그 말은 좀 팩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요. 제가 예, 예.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때는 뭐 김무성 대표나 그 유승민 네. 원내대표가 음. 다 제거가 됐어요. 음. 다 제거가 되고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그냥 일방통행 원탑이었어요 거의.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국회에 있었는데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주장을 못하고 질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뇌사 상태에 빠져 있을 때요. 아하. 그러다가 그냥 탄핵을 맞다 보니까 예. 그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했죠. 근데 네. 동참하기 전에 아무런 분쟁이 없었어요. 총선 이후에 그냥 박근혜 원탑 음.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네. 지금 이제 보수도 죽을 지경이니까 아하. 오죽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제2인자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그 네. 배우자까지 공격하겠어요. 본인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뭐 후배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이 저는 뭐 특감 성에 차지 않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본인들은 고육주책으로 특감을 추진하면은 그런 거보다 해야지. 맨날 대구시장이 그냥 아니 그냥 여당 대표 같아. 제일 친윤 같아요, 좀 요즘에. 정도가 심해. 찐윤 느낌이 아니 나는. 근데 아니, 관종은 네. 내가 볼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 관종기가 그러니까 더 저도 많은 이 것 얘기 같아요. 드리려고 했어요. 그 옛날에 박명수 씨 노래 중에 바보에게 바보가라는 노래가 네. 있는데 관종에게 관종이라고 바꿔 부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관종이 관종한테 훈수 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국민의힘의 상황을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량진 수산시장 단체로 몰려가서 수돗물 떠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근데 국민들이 우습습니까? 아니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길래 이분들은 어떻게 저 같은 목소리가 1도 안 나옵니까? 아니 누군가는 그 안에 정상적인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특감 갖고 싸울 때입니까? 특검을 하십시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문제 제기가 없어요? 그게 그냥 이제 특감 정면 가지고 돌파. 그 안에서도 합리적이라는 뭐 김정혁 최고위원 같은 분들도 방송 나와가지고 뭐 특감을 표결을 하니 안 하니 서운하니 삐졌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 특검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김건희 순장조 될 겁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검찰도 이 네. 프로스 안에 누구도 저항 안 하듯이 국민의힘 안에 그 누구도 저항하지 않아요. 그럼 운명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종말 옵니다. 도적같이 옵니다. 네. 이제 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가보십시오. 국민들의 민심과 계속 괴리되는데 어떻게 저런 집단에다가 나라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전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알려줘도 못할 거예요. 못할 겁니다. 얘기를 예. 국회의원직 공직 자체를 뭐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 각 지역의 특산물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공납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뭔가 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그 여의도 연구원에 이사를 추천하는데 그 이사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칼럼을 몇 번 쓰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 비공개 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사람 임명할 때 꼭 알아두십시오. 제가 반대한다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예. 비판하면 안 돼요? 딱 그러니까 뭐 수령이야 한동훈 뭐야. 대표가
아 윤석열 대통령은 두세 번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엄청 많이 비판했습니다. 네.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찌그러져 있던 그 찌그러져 네. 있는 사람 누군지 알죠? 최고위원 중에 하도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 안 와가지고 누구? 인요한 수술 청탁 의혹 있는 인요한 최고위원이 톡 튀어고 나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야. 여도연구원 이사의 그 승인이 취소됐어요. 취소됐어요? 예, 야. 다시 한번 재검토해라. 무슨 뭐 북한이에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비판한다고 못 가고. 약간의 비판만 해도 아이. 여의도연구소 이사가 그렇게 큰 직함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 회의 있을 때 서면 네, 의결 네. 해주고 그러니까 연구소장이 중요하지 대부분 그냥 이렇게 추인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신문에 칼럼으로 나가는 내용이 욕을 아니. 우리처럼 막 비난을 아니야. 보수 언론일까요? 아니 보수 언론 지금 개나 소나 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데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 보수 언론에 논평도 못 써. 아니 근데 그거 썼다고 이래도 됩니까? 이거 좀 어폐가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돌 맞아도 간다면서요. 아, 돌 좀 던지면 어떻습니까? 돌 맞고 가신다는 분이. 근데 왜 돌 던지는 거에 대해서 왜 이사 자격도 안 주는 거예요? 아, 돌 맞아도 간다면서 맞으면서 저 돌 많이 구해놨습니다. 저도 오늘도 와서 돌 폭격하잖아요. 던지지 말라는 거니까. 돌 맞아도 간다고 했는데. 아, 던지면 또 안 됩니까? 던지지 마. 이거 뭐지? 돌을 돌 맞아도 던지면 간다 해놓고서 너무 큰 네. 불이익이와. 예. 아하. 하여튼 근데 이렇게 정말 네.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 상황이 아니라는 말을 음. 2년째 제가 탈당을 지난 1년 전에 했는데 예. 계속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는 입만 아픈데 뭐 입이 아파도 계속 해야지 더 어떡하겠습니까? 나빠지고 있어. 네, 더 계속 나빠지고 얘기를 있어요, 지금. 해야죠. 근데 어제 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저거를 이제 공개했더라고요. 백서. 총선 백서를 공개를 했는데 뭐 해석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당정 관계가 제대로 뭐 안 된 그런 부분들, 불협화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통령 부분 이제 문제들 그것도 지적을 했고 또 한동훈 대표가 전략이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친윤 쪽에서는 친윤이 보고 싶은 것만, 친한 쪽에서는 친한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서로 또 싸우는 하나의 또 단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은 총선 백서 이걸로 과연 되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내일 한동훈 대표가 어떤 브랜드를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강강약약 뭐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지금 그냥 신인규 변호사님 강강술래라고 바꾸면 안 되나? 강강술래가 날 것 같은데. 강강술래. 그 낫지 않습니까? 강강술래. 이게 바로 이제 반응이 웃음부터 나오는 걸 볼 때 강강약약은 글쎄요. 아니 새로운 근데 이 브랜드가 자세가 되기는- 너무 뇌리에 강해가지고 강강약약은 강강약약이면 여기서 잿더리 던지고 저항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을 때 그냥 빨간색 서류 만지작거리다가 뒷걸음질 치고 나왔잖아요. 네. 저기 백서에도 마지막 기회라고 써 있는데 말만 저렇게 번지르르 마지막 기회. 하면 뭐 합니까? 저게 바로 전형적인 한동훈 스타일이에요. 네. 말만 마지막 기회래. 말만 마지막 기회야. 공천 거래할 마지막 기회, 매감 매직할 마지막 기회, 그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정말 변화와 쇄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 예. 강강약약, 강강술래로 지금 조롱당하잖아요. 강술. 이러고 있을 거면요, 그냥 백서 저거 라면 받침 쓰는 게 낫죠. 그냥 내일부터 백서 나오면은 그냥 라면 끓여서 라면 받침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백서를요 인내심을 갖고 다 읽어봤습니다. 아마 어. 여기서 읽어보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예. 인내심을 갖고 읽어봤다고요. 어떠셨어요? 제가. 네. 그냥 동화책 같아요, 동화책. 그냥 그렇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나만한 얘기하면 뭐 합니까? 하나만한 백서 쓰면 뭐 합니까? 아. 저희가 평론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네. 뭐냐면요. 하나만한 평론, 하마평 하면은 혼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시는 안 불러줘요. 하마평 하면은 하나만한 소리를 왜 하냐고 여기 와가지고 저 백서도 하나만한 백서예요. 제가 볼 아이고, 때는 어떡합니까? 아, 종이가 아깝죠? 저 네. 종이가 아깝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 PDF로 봐야겠어요. 아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PDF로 보시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읽어야지. 아. 저 꽤 깁니다. 아 진짜 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당이라는 게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네. 아직도 저 국민의힘 사람들 아직 그 궁뎅이가 뜨뜻하다. 아직도 뜨뜻해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웰빙이다. 배가 아직도? 부르고 아직도 네. 궁뎅이가 뜨뜻해요. 지금 예. 온돌방 밑에. 대선 여론 조작해가지고 지금 막 그 공직을 그냥 이권 나눠주듯이 그냥 노략질하고 있는데 얼마나 뜨뜻하겠어. 연봉이 3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네. 저런 백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해먹자. 네. 이게 좌우명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지금 뜨뜻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는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괄호 열고 괄호 네, 닫고 네. 해먹을 마지막 기회.
공천 거래를 할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를 앞으로 더 해먹자. 마지막으로 크게 해먹자. 수수를 청탁할 마지막 기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마지막 수전물을 떠먹고 공천을 뭐든지 다시 다 신청할 되네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가 딱 와닿는 딱 그런 국민의힘 스타일로 구호네요. 가는 거죠. 예. 예. 국민을 속여먹을 마지막 기회.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정말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의 종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아. 보수의 종말이죠. 아니 저 마지막 기회랑 보수의 종말을 딱 한번 같이 띄워놔 보십시오. 네.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게 보수의 종말하고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 제가 이거 염다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 아 제목도 웃겨. 예. 마지막 기회라는 게. 아 너무 비장해 보이는데 강강냥냥이 너무 웃기잖아요. 강강냥냥. 예. 그 내일- 사진 이거 한 방으로 끝나는데 강강냥냥. 내일 강강냥냥 이 얘기가 나올 때 또 국민 여론이 또 어떻게 출렁일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걱정이 되고 이제 출렁일 지지율도 없어요. 이제 떨어질 것만 뭐 있지. 70%가 반대하는데 출렁일 네. 것도 없다. 예, 이제. 뭐가 출렁이겠어요. 출렁이 뭐가 없다. 있어야 출렁이죠. 없는데 뭐가 출렁입니까? 지지율이 없는데 지금 밑바닥인데. 그냥 아니, 출렁일 때도 기분 좋은 거예요. 출렁일 고요하게 때도. 갈 수밖에 40대 없다. 지지율 6%입니다. 네, 예. 고요하다. 지금 저 국민의힘 백서에 대한 저의 응답입니다. 아, 보수의 종말. 저렇게 말장난만 하니까 보수의 종말 가는 수순이에요. 제가 볼 네. 때는. 자,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얘기한 아마 오늘 그 국무회의 발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러브 군사 야합 안보에 위해가 된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안보에 대해서 강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 뭐 맘만 먹으면은 뭐 무기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파견을 보낸 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이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또 정보도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결합을 한 듯한 우크라이나 결합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김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려가 많이 그러니까 되시죠? 진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니까요. 돌파했어요 지금 오늘? 아니 그러니까 어제 아, 어제? 돌파했고 지금 이게 환율이 지금 1,383원. 예, 네. 1,400원대 왔다는 이 자체가 네. 미 연준이 비컷으로 0.5%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지금 우리 환율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네.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음.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팔고 안전자산인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물풍선 왔다 갔다 하죠. 네. 남북철도 도로 연결 폭파하죠. 그다음에 북한은 자꾸 국지적 도발성 멘트 하죠. 근데 이거 굉장히 외교나 안보를 안정시켜야 될 그런 국가안보실 그다음에 여당 국회의원이 무슨 문자 주고 받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병사를 죽이자. 네네. 이런 문자를 공개적으로 노출해가지고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요. 우리 파주, 강화도, 네. 포천, 의정부, 강원도, 동두천 사는 주민들 어떡합니까? 국지전 일어나 보세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큰데 또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 저는 윤석열 네, 네. 대통령이 뭔가 환상이 있어요. 아.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뭔가 국지전이 도발되면 뭔가 정권 탄핵 얘기가 쏙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 굉장히 조장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네. 진짜 아마추어적이고 그 무도하고 무식한 정권이 대통령이 되니까 저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우리나라 시스템이 워낙 확고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안보 무너졌죠. 경제 무너졌죠. 그다음에 의료 무너졌죠. 그렇네요. 교육 저 진짜 과학계. 겁나 교육 무너졌죠. 예. 우리 영화도 그다음에 보고 왔잖아요. 연구 개발 무너졌죠. 네. 그냥 하는 일마다 족족족 다 그냥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네. 좀 불행하지만 정말 헌정 중단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 생각할 때가 됐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갤럽조사 20% 이제 두 번 찍은 거잖아요. 지난주에 두 번째 찍었는데 우리는 10%대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20%예요. 지금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보 불안까지 더해지면 10%대 뭐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릴 동인이 없잖아요. 음. 아니 무슨 방법으로 지지율을 올립니까? 아니면 이걸 안보 불안 이 카드로 네. 불안하니까 정부의 힘을 모아줘야 된다. 아니, 네타냐후 어. 이 절차 방법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네타냐후 방식이나 뭘 예, 연구하는지는 예. 모르겠지만 불안감을 조성해서 지지율을 올리겠다? 네. 근데
더 불안한 정권을 어떻게 지지하냐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거는 뭐 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거 고려한다 그러면 네. 뭔가 그래도 내부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할 수 받고. 있는 정상적인 지지가 조금이라도 네. 남아 있을 때 뭐 그런 방법도 절대 쓰면 안 되지만 그거 안 고려해 되죠. 보는 거지만은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냥 식물이에요, 식물 정권. 네. 근데 식물 정권이 그런 꼼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안보 불안을 의도하고 자초해가지고 뭘 국면을 넘어가 보겠다? 네. 그냥 그대로 그냥 레드카드 2장 나와 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뭐 아마 심각성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네. 뭐 마음을 굳게 하고 뭐 다시 심기일전 하겠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잘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은 뭐 돌멩이 맞아도 가겠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미 끝났어요. 미안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예. 끝났는데 어쨌든 임기가 보장돼 있고 우리 헌법에 임기가 5년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끝났다. 오늘 이제 끝났어요. 시원하게 또 선언을 하셨네요 지금. 끝났습니다. 네, 정말로 네. 미안하지만 끝났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어떠한 술수 꼼수를 네. 써도 예. 그거 위에 지금 국민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예. 국민들의 5천만의 눈과 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노벨 문학상도 타오고요. 문화,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요. 대한민국 기업 네. 세계에서 다 잘합니다. 음. 대통령만 못해요. 정치만 후져요. 후져. 그러니까 그런 발상 써봤자 우리 국민들이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통하지 않아요. 다 잘하는데 대통령만 못. 후져요. 예. 대통령은 좀 못한다. 대통령이 아. 문제는 대통령이 네. 아니 대통령 근데 이제 문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대통령이 좀 아마추어적이고 일자 무식에 고집만 센 거는 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예. 심지어 김대남도 인정해. 김대남도. 김대남도 꼴통이라고 행정관도 하잖아. 아니 자기 비서관도 꼴통이라고 하니까. 네. 다 인정해요. 예. 아 이거는 전 국민이 통합이 된 거군요. 다 통합. 아니 한동훈 대표도 지금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말이 안 통하니까. 사석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너무 전해지고 힘드니까. 있던데.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인정하잖아요. 예. 대통령 방구만 뽁뽁 낀다고. 아니 근데 지가 뭘 지가 뭘 한다고. 지가 뭘 네, 한다고. 지가 뭘 알아. 지가 뭘 지가 한다고. 아니었다는 예. 게 밝혀져서 또 지가 뭘 논란이 한다고. 있었는데. 예. 근데 이 중앙일보의 지난 27일 보도를 보면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지도부 만찬에서 고기 메뉴, 고기 이 세팅 그게 김건희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니까 좋아하는 그 반찬 고기 반찬 해야 된다. 그 뭐 애정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김건희 여사가 예. 옛날에 뭐 넥타이도 사다 주고 또 우리 동훈이가 좋아하는 고기 네. 또 먹여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뭔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마 저는 한동훈 대표는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완전히 질려버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1월달에 올해 1월에 네. 아예 문자를 읽고 씹어버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의 실체를 많이 알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 그 전에 뭐 카톡도 뭐 300차례 이상 했다고 하니까. 김건희 원조 라인이라고 홍 시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조니까. 그렇죠. 예, 원조 그래서 저는 라인. 아예 그냥 한동훈 대표는 네. 이제 와서 보면 갈라설 결심을 그때부터 했던 거고 아하. 그냥 질려버린 거 아닐까? 김건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고기 반찬 내놓고 말든지 간에.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저를 데려다가 고기 사주고 고기 먹인다? 더 싫어요 솔직히. 소고기. 아니 그게 싫어 그래도. 안 그래요? 돼 안 돼요. 예. 뭐 고기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제로 콜라. 제로 콜라. 고기에 제로 콜라. 조금 흔들리네요. 예, 그 조합은 좀 흔들리는데 아. 근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 대표는 뭐 김건희 씨의 노력 여와 상관없이 뭐 나름대로는 좀 마음적인 선을 긋은 거 아닐까? 그래서 아하, 앞으로도 이미. 정치적으로는 저는 봉합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아, 네, 유난 갈등은 봉합되기 어렵다. 봉합되기는 유난 어렵습니다. 갈등은 쭉 간다. 이렇게 쭉 간다. 더 그러니까 악화될 1월 달부터 뿐이다. 이미 1월 달부터 이미 저는 헤어질 결심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지율이 10%로 간다. 또 대구 경북도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거기다가 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특감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 심기도 건드리고 있고 이게 또 여론을 어떻게 자극할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지지율은 회복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솔직히 올라갈 동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 올라갈 요인이 있다. 올라갈 요인. 아니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뭘로 올립니까? 인사로 올립니까? 해외 순방으로 올립니까? 무슨 뭐 국정 과제에 대한 뭐 신박한 비전이 있습니까? 네. 아니 뭘로 올리냐는 거예요. 올릴 수단이 없어요. 올릴 수단이 네, 없다. 그-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이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네. 그 보수 언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 뭐 친한계도 워낙 많이 두드려 맞으니까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 네. 쇄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다.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들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미 골마 터졌고 네. 뭐 한동훈 대표한테 조금의 약간의 희망을 보수층에서 걸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도 부산 금정과 강화 승리 이후에 이렇다. 아니 그걸 승리해서 나온 게 특감이 말이 됩니까? 네. 그냥 특검으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본인이 놓쳤다. 그래서 저는 좀 진짜 신인규 변호사의 그 저서처럼 네. 보수가 종말될 것 같습니다. 그 종말 보수의 중에 종말. 1번이 그거예요. 네. 검찰 보수의 종말입니다. 검찰 보수. 네, 보수의 종말 중에 1번이 검찰 보수고 뭐 이익 보수, 명태 보수도 나오지만 네. 가장 첫 번째가 검찰 보수예요. 그럼 그 상징이 아하, 누굽니까? 아하. 윤석열, 한동훈 아니에요? 그쵸? 아니 둘 다 검찰 출신이고 둘 검찰 다 대표. 예, 특검 때부터 예. 수사팀장과 수사검사로 원팀 이뤄가지고 서울중앙지검 또 대검 법무부 장관 쭈르륵 사탕 무슨 엮이듯이 계속 지금까지 같이 온 사람이 아니, 근데 아니에요? 네. 검사들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이준석 야바이꾼하고 그렇죠. 같이 그 있었죠. 저기 명태균 사기꾼 이 사람들도 단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단죄. 그 사람들이 야바이를 해갖고 네.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보수 다음으로는 이제 명태 보수인데 네. 바로 명태 보수 이제 청산을 다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도 시비 걸고 있잖아요. 저는 그 국민의 민심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지금 돌을 안 던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나. 한동훈이 돌을 던지니까 그게 안 먹혀요. 왜 안 예. 먹히냐? 한동훈 대표 누가 인사했습니까? 누가 법무부 장관 자리 줬어요? 하하.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했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도 부정의한 그 인사의 혜택을 본 사람이 부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네. 부정의가 부정의를 어떻게 바로 세웁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부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갖고 있는 이 태생적 한계, 윤석열로부터 정치적인 시작을 네. 함께 했던 윤석열 정권의 2인자, 황태자 네. 그런 한동훈이 이제 와서 뭐 쓴소리하고 올바른 소리 한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조마조마했던 게 보수의 종말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제 박인호 종말이 올까봐 슈퍼챗이 안 돌아서 걱정했었는데 기도했습니다. 예. 정말 막아달라고. 임광재님이 임광재 듣고만 있어도 뻥 뚫립니다. 뚜러뻥 평로. 네, 시민의 예. 답답함을 강하고 당당하게 잘 설명해 줌. 아, 우리가 강강약약 아닙니까? 저희는 진짜 강강이죠. 강강. 아니 폭격기 매일 네, 끄는데 네. 매일 진짜 강강하고 있는 거죠. 네. 뻥 뚫립니다.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속시원한 평론을 한다는 게 정말 강한 그 권력을 향해서 강한 네. 목소리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마이 TV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아. 정말 미친 텐션에 그러니까 이제 강강 네, 비타민 평론. 잠이 깨는 평론을 오마이 TV를 통해서 네. 박인호 볼륨을 낮춰주세요. 네. 아, 이걸 다 들을 수가 끝나고 있습니다. 얘기하시죠. 우리 근데 임강재 우리 예, 구독자님은 예. 항상 이렇게 아이고, 늘 응원을 대단하십니다. 해주시는 정말 고마운 분이시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슈퍼챗의 종말을 네. 막아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예. 온몸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아. 보수는 종말해도 슈퍼셋은 종말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저는 노벨 사랑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벨 사랑상 제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강재님. 노벨 사랑상. 자, 물망님이 김지호 귀여워 크크크. 그리고 신인규 똑돌이 예. 이재명 곁으로 가자 하시는데 가시죠. 일단은 그 보수의 종말 김지호 대변인 손 잡고 가시죠. 보수의 종말 책이 나왔기 때문에 보수 종말을 시키는 게 가장 저에게는 미션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 미션. 미션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보수의 제가 종말 그냥 시키고. 원해서 하는 거니까. 아하. 아니 정말 이 나라 꼬라지를 예. 이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진짜? 그럼요. 보수의 종말은 누군가는 시켜야 돼요. 제가 그 일을 하겠다. 네. 과감하게 제가 아하. 강강약약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강약약. 한동훈의 강강술래 말고 저의 강강약약 정치 들이대겠습니다, 진짜. 아유, 좋습니다. 예. 저희가 또 기대를 해 보고요. 두 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제가 조금 네. 하나 소개. 예, 소개. 그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이제 네.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이고, 예. 이재명 대표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그 탄원서가 현재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네네.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만 명 정도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
그 탄원서를 받을 때 네. 그때 이제 모아서 당 대표실에 왔던 게 한 9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서명에 좀 이렇게 뭔가 열기가 전보다는 예, 좀 예. 적은 것 같습니다. 관심도 적고. 저희가 지금 그래서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17만 명이네요. 네. 예, 조금 바쁘시겠지만 이 음, 촉구 탄원 서명을 해주시면은 그 네. 이재명 대표님 그 재판 정말 불공정한 아하. 재판, 저는 불의한 재판이라고 봅니다. 그 불합리한 기소로 이렇게 그냥 재판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요. 네. 조금 탄원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QR도 있다는데 QR이 지금 바로 확인이 되나요? QR을 좀 보여주십시오. 11월 11일까지 QR. 네, QR 한번 찾아보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뭐 신인규 파란 점퍼 잘 어울리더라 뭐 이런 말씀도 계속 쭉 파란 점퍼. 파란 점퍼 많이 제가 이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시청자분들이. 방송에 나갔다가 네. 그 파란색 잠바를 한번 입었는데 아이고. 제가 또 한양대학교를 나왔어요. 노리신 거 아닙니까? 파란색? 아니, 그걸 노리고 들어간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한양대 점퍼 입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아. 입어봐라.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거 뭐- 잠바는 따뜻하더군요. 잠바는. 잠바 따뜻했어요? 자체는. 이거 뭔가 시그널이 지금 이거 주고 시그널? 있는 거 시그널이 들어온 것 들어갑니까? 같은데. 아예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오늘이 예, 예. 그 12구 참사 2주년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우리- 가슴 아픈 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청춘인 그 네. 150명 가량 159명의 예, 서울 안타까운- 중심가에서 압살을 당하셨는데요. 네. 시간을 되돌려 갖고 그 아마추어 일자 무식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고요. 어쨌든 하여튼 네, 너무 진상 마음 규명 아프고요. 그 꼭 11월 해야 되죠. 2일 날 네.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하는 김건희 규탄대에 많이 네. 좀 참석들 해주십시오. 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정권 심판 국정농단 규탄 11월 2일 장애 집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 뭐 아침 저희가 뭐 사실은 웃고 떠들면서 방송을 했지만은 이게 다 우리 대한민국 새롭게 바꿔야 되고 윤석열 예. 정권 이대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더 귀에 잘 들리게 하기 위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도 섞어가면서 했었는데 그래도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정권의 실정, 정권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 박인호 더 열심히 뛰겠고 또 오마이 TV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